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자, 이제는 겨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날씨입니다. 어제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첫눈이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월동 준비 잘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6배가 상승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내복을 꼭 챙겨 입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복을 입으시면 2, 3도 정도의 보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주변에 보면요. 한겨울에도 얼주가를 외치는 네.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라는 네. 줄임말인데 그래도 이 겨울에는 이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게 더 좋겠죠. 네. 뭐 생강, 마늘, 우엉, 인삼, 고추, 뭐 과일에는 복숭아 이런 따뜻한 음식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 계실 때도 좀 갑갑하다고 양말을 벗지 마시고 양말을 꼭 신어주셔야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또 외출하실 때도 팔다리보다는 이 몸통과 목을 잘 감싸주셔야 추위를 덜 느끼니까요. 목도리도 꼭 챙겨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몸이 따뜻해야 이 근육이 잘 풀어지면서 뭐 허리, 팔다리, 어깨 이렇게 쑤시는 증상이 덜하다고 하잖아요. 예. 자, 모쪼록 겨울 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외출할 때 옷차림 더 단단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이 반짝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올가을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한기가 내려온 데다가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대전은 올가을 최저기온 영하 2.1도를 기록했는데요. 낮부터 기온은 9도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아 죽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기질만큼은 종일 청정하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낮에는 대전이 영상 12도까지 올라서 예년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모레 낮에는 대전이 17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6도, 세종 8도, 대전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당진 6도, 홍성 7도, 보령 8도로 전망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1.5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는데요. 절기 소설인 모레는 대전의 낮 기온이 17도,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자,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레트로와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더한 뉴트로 열풍이 이어져 왔는데 요즘에는 이 복고 열풍의 대세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죠. 그럼요. 90년대보다 또 더 뒤로 가서 7, 80년대보다 더 뒤로 가서 이제는 개화기가 대세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예. 20대 전후의 연령층에서는 또 이 개화기 놀이에 푹 빠져 있다고 해요. 네. 뭐 유적지에는 이 개화기 의상을 대여해 주는 곳이 많고 또 그 개화기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앞다퉈 SNS에 올리곤 합니다. 또 핫하다는 상점, 카페, 음식점들도 이 개화기 분위기를 재현한 곳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개화기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서양 신문물이 처음 들어온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한복에서 양복으로 변한 게 가장 파격적인 변화였죠. 그래요. 예. 뭐 개화기를 직접 겪진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개화기 같은 여러 인생의 전환점들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떠신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Before and After 인생의 전환점이라고요. 이 개화기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됐던 시기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와 관련된 추억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진으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이순희 리포터도 뭐 인생에 있어서 여러 전환점이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오르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결혼 전과 후가 아닐까 싶어요. 일만 해도 결혼 전에는 발빠르게 현장 소식 전하는 말만큼이나 빠르게 다녔잖아요. 네.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녔다면 결혼 후에는 생활 민착형 정보를 전달하는 똑주부로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전 월평동의 6살 아이도 어머 똑주부다 하고 우와. 아는 척을 하던데. 이야, 네. 그렇게 그럼요. 표현하고 있군요. 예. 또 똑주부는 정말 독보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럼요.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일상의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뭐 날씨 예보하는데도 최고 절정이다. 어우, 많이 추워요. 많이들 움츠리셨을 텐데요.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월동 준비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꽉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 정보 노하우. 궁금한 건 이슈.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주고 싶은 집안과 옷차림. 여기에 살림 정리 노하우까지. 오늘은 월동 준비 같이 해볼까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나면서 수온주가 하루가 다르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눈 오고 얼음 얼고 춥다 추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한겨울을 앞두고 주부들의 고민도 늘어만 갑니다. 집안도 따뜻하게, 우리 가족 옷차림도 따뜻하게 월동 준비를 해야 될 때죠.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거실도 따뜻하고 멋지게 바꾸고 싶고 옷도 따뜻하고 이쁜 옷도 사고 싶은데 올 겨울 패션 트렌드, 인테리어 트렌드가 궁금해요. 똑주부 알려주세요. 아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차근차근 배우면 되죠. 준비되셨으면 가볼까요?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룡씨를 찾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에 오면 그 찬바람 불 때 주부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준다고 해서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백대현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똑똑한 월동 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꿀팁 알아볼까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중문을 설치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중문은 난방비를 절감하고 미세먼지 차단, 현관과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집집마다 이 중문 형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가 중문인 건 맞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동주택에서 소음 문제 그리고 또 겨울에 또 추운 외풍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문을 요즘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선호하기는 하지만 요 내 집 아니에요. 아니 전셋집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중문 척하니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가격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비슷한 느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제가 알고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물론이죠.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두꺼운 천과 압축봉을 이용해서 중문용 커튼을 만드는 겁니다. 물을 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느질 실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커튼을 만들려고 하는 이 원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끝에 올을 하나 이렇게 풀어주세요. 혹시 얘가 실이 되는 건가요? 네. 어머, 네. 바느질하는 데다가 활용을 하시면 바느질 솜씨가 아주 별로여도 전혀 표가 나지가 않아요. 어머, 이거야말로 정말 꿀팁이네. 그쵸? 바느질 실력이 없어도 깜짝까지 속일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올을 풀어서 바느질 준비를 해주세요. 1c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접어주시고 거기를 그냥 듬성듬성 네.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원단 색깔과 실의 색깔이 똑같아서 바느질이 조금 엉성해도 표가 나지 않죠. 자, 이제 압축봉을 커튼에 끼워서 벽에 튼튼하게 고정하고 설치하면 끝! 어떠세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렇게 우리 중문 효과를 낼 수 있는 커튼을 셀프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중문 효과 낼 수 있는 커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막 커튼이라고 하는 것도 방안 효과가 뛰어나죠. 네네. 네,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라고 해서 느낌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단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커튼과 함께 이중으로 설치하면 방안 효과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여름철에는 자외선을 막아줘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겨울철에는 벌집 모양으로 재직된 원단이 방풍과 단열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번엔 간단하면서도 멋스러운 겨울 소품 만들어 볼까요?
바람 드나드는 곳에 그냥 커튼까지 달고 나니까 한결 더 푸근해진 느낌이 나는데 이번엔 그렇죠. 또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은 좀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한 소품 하나 만들어서 겨울 분위기에 정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그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제가 또 준비했죠. 마음에 드는 무늬의 원단을 골라서 깔고 캔버스를 올려서 여유를 두고 잘라주세요. 이제 천을 접어 내 귀퉁이를 고정시키면 되는데요. 접착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앞쪽만으로도 간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짜자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분명히 자투리 천이었는데 명화 부럽지 않아요? 그렇죠. 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쉽게 얼마의 시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벽에 걸어보고 싶은데요. 그쵸. 그럼 우리 한번 걸어보고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분위기를 전환시켜주는 소품 액자 완성. 허전한 벽이나 창가를 꾸며주는 훌륭한 인테리어 소품이네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전의 한 패션 아울렛입니다.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복이 가득한데요. 따뜻하고 가볍고 뭐까지 챙길 수 있다면 좋겠죠? 2019 겨울 방한복 트렌드 알아보죠. 올겨울 방한복 트렌드는 활동성을 강조한 쇼 패딩입니다. 블랙, 그레이 등의 무채색과 함께 기존 패딩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올리브, 핑크, 아이보리 등의 다양한 색상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용성이 뛰어난 베스트 스타일의 패딩도 꾸준한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플리시 재킷도 유행입니다.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가공하여 양털처럼 만든 보온 소재의 의복으로서 과거에는 실내복 또는 내피 역할이 주된 용도였다면 요즘은 겉옷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패딩, 또 한쪽은 플리스 소재로 만든 양면 재킷도 인기라는데요. 플리스는 열 전도율이 낮은 공기가 사이사이에 머물 수 있는 구조로 보온성이 높은 소재라고 합니다. 늦은 밤 똑주부에게 다시 찾아온 고민 상담, 바로 겨울옷 정리 방법을 알려달라는 SOS 요청이 있었는데요. 함께 풀어보죠. 어머 세상에, 지난번에 그렇게 일러드렸는데 철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나? 아휴, 안 되겠네요. 다시 전문가 선생님을 불러야지.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네, 부르셨나요? 제가 그거는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살림 전문가 이시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겨울옷 정리 방법 알려주세요. 날씨 추워지면서 두툼한 옷들 나오고 금세 옷장이 아니 그냥 꽉 차니 이 모양이 돼요. 네. 너무 많이 넣어주셔서 그런데요. 네. 이런 공간에는 70%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옷걸이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주셔야 깔끔하게 더 많이 잘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패딩을 굳이 입지 않는데 다 걸어주실 필요가 없고요. 입는 패딩만 한 2개 정도 걸어주신 다음에 입지 않는 패딩을 리빙박스에 넣어서 여유 공간에 넣어주셨다가 입을 때 꺼내서 입으시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정리해볼까요? 옷걸이는 한 방향으로 걸고 색상과 종류가 비슷한 옷끼리 걸어주면 더 좋습니다. 공간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겨울옷은 바로 패딩이죠. 스키복처럼 평소에 잘 안 입는 패딩은 착착착 접어서 정리하면 세로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놓으니까요. 네네. 한눈에 어떤 패딩인지 어떤 옷인지 눈에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접어서 이렇게 넣어주는 옷은요, 꼭 세로 수납하셔야 많이 들어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됩니다. 어머, 그동안에 이거 끄집어내느라고 다시 다 꺼냈어야 됐거든요. 네. 겨울옷 정리 꿀팁 하나 더. 패딩은 모자를 집어 넣어서 걸고요. 롱 패딩은 반으로 접어서 바지걸이에 걸어주면 좋다네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후드티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정말 나왔네요, 나왔네요. 네. 어떻게 접어야 정말 예쁘게 그냥 착착 접히나.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간편하게 접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 옆선을 기준으로 티셔츠를 반으로 접고 팔은 옆면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제 모자 아랫부분을 접어서 돌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모자 안으로 쏙 말아 넣어주면 끝. 이게 웬일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네. 어머, 이 짐이 됐어요? 네. 어머, 가뿐하지 뭐야.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스카프는 투명 서류철이나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투명한 파일 안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찾기도 정말 쉽겠죠? 그냥 접어서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요거 똑똑한 방법이네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중문도 만들고 올겨울 트렌드도 챙기고 두꺼운 겨울옷도 간편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추위는 녹여주고 멋은 살려주는 똑똑한 월동 준비. 얼른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겨울이 다가오면 난방기구 꺼내서 이 손질을 하고 보일러 점검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 네. 화면 보니까 그 인테리어 효과를 보는 동시에 또 이렇게 보온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방법 괜찮은데요. 그렇죠. 요즘에 특히나 중문 설치 문의들이 참 많을 때인데요. 네.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요럴 때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압축봉을 이용해서 커튼만 달아놔도 그 외풍도 막을 수 있고 바람 지나다니는 길을 꽉 막아주니까요. 그냥 따뜻하게 겨울 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렸고요. 또 짜투리천이 좀 남았다 하시면 그냥 캔버스 위에만 살짝 포개놔도 어떤 작품 못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기 싫었던 전선이나 이런 콘센트 자리들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겨울철 요만한 소품 어디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옷장 정리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어렵지 않은 방법인데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집집마다 아우 우리 집 옷장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그냥 넣을 틈도 없이 꽉 차 있다 이러는 분들은 일단 옷걸이를 통일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좀 걸어주고요. 여기 나왔다. 이런 두툼한 패딩 점퍼들 있잖아요. 요거는 모자만 안으로 살짝 집어넣어도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홈쇼핑 같으네요. 네, 이렇게 모자를 쏙 안으로 넣어서 네. 옷걸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예. 네. 자, 막상 이게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까 손이 빠르지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만 걸어주면 이야. 네. 자, 옷들이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자만 이렇게 쏙 넣어서 아, 이렇게 걸어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그래요. 딱 납작해졌잖아요. 어. 그 모자 부피만큼이 공간이 이렇게 남아. 네. 그러니까 두세 벌쯤은 거뜬하게 더 걸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납산재에 넣는 거. 아유, 그거 누가 몰라요. 안 입는 거 넣어놓으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넣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켜켜이 세로로? 놓으면 어떤 옷이 있나 훤히 들여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확실히 이렇게 모자만 접어서 이렇게 걸어서 정리를 해둬도 네, 오, 공간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남네요. 생겼어요. 지금 당장들 옷장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그래요. 예. 바쁘네. 네. 네. 자, 이렇게 떡주부가 소개하는 월동 준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조금 전까지 그 옷걸이 그 정리 방법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금세 치우셨어요. 오, 빠릅니다. 예. 옷걸이 들어가고 자, 퀴즈판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볼 시간이 됐다는 네. 뜻인데요. 자,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 나올까요? 함께 풀어보죠. 3, 2, 1.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로 1920년에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1번 꼬맹이, 2번 청소년, 3번 어린이. 네. 요즘 그 초등학교 그 학생들도 뭐 이렇게 부르면은 너무 낮게 부르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나이 들게 이렇게 네. 부르면 내 나이가 그 나이가 아닌데 이러면서 또 기분 나빠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아이들 사이에서도 적당하게 이렇게 노래가 어때서 나오나? 그 연령대에 맞게 불러줘야 돼요. 네. 예. 네네. 어렵지 않게들 고르실 것 같습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 1920년에 방정환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로 불리는 아동의 연령 범위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행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채택을 기념해서 지정된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예, 세계 어린이의 날인데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마음껏 뛰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 어른들이 다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아주 풍부한 건강식품이죠. 바로 버섯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3, 2, 1. 다음 중에서 재배가 쉽고 향미가 풍부한 버섯으로 어두운 다갈색의 팽이갓을 갖고 있고요. 육질이 질기고 건조 저장할 수 있는 게 특징인 버섯 무엇일까요? 1번 팽이버섯, 2번 표고버섯, 3번 꽃송이버섯. 저는 그 버섯 종류만 나오면 좀 네. 이렇게 헷갈리던데 그냥 이게 쉽게 우리 아기 공룡 둘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공룡 둘리요? 오. 요리 보고 아, 요리. 조리 봐도 버섯. 예. 네. 어머 요리 세상에. 보고. 아, 죄송합니다. 예. 아기 공룡 둘리까지 안 가도 이 문제 다들 고르셨을 것 같은데요. 애쓰셨네요. 자, 정답 보죠. 확인합니다. 정답은 2번 표고버섯이었습니다.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화렵수 나무 줄기에서 군생하는 버섯으로 옛부터 약으로 취급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해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권장하는 10대 항암 음식으로 꼽혔습니다. 네. 이 영양이 풍부한 이 표고버섯은요, 특히 건조해서 드시면 그 영양이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암 예방, 당뇨병, 고혈압에도 좋은데요. 다만 이 요산 수치를 높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주시죠. 네, 아마도 일어나면서부터 아우 커피부터 한 잔 해야지. 어우 날도 추운데 커피 한 잔 할까? 나른한데 잠도 오고 커피 한 잔 해야지 라는 분들 많으셨죠? 오늘 커피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블랙커피는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네. 블랙커피. 어우, 예. 이제 매일 아침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좀 블랙커피를 매일매일 한 잔씩 먹고 있거든요. 예. 이왕 제가 매일매일 먹으니까 이왕이면 몸에 좋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이렇게 피곤하다 싶을 네.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커피 이렇게 한 잔 마시면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뭔가 이게 좀 각성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좀 이렇게 가뿐한 느낌도 네, 들고 힘이 나더라고요. 예, 좀 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요 기분만 그럴까요?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였습니다. 2018년 발표된 국내 간세포 암종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확인된 식품은 커피가 유일하대요. 블랙커피 속의 카페인 성분과 또 생리활성 성분들은 간 염증 수치를 낮추고 섬유화를 방지해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나 커피 속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맑게 해주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대요. 네. 이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블랙커피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이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매번 뭐 어떤 설탕이라든지 그런 거 크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넣어서 네.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체중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어디까지나 블랙커피라는 예. 거 이 점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시죠. 네, 네 번째 문제는 요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염병에 관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균이 옮겨져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으로 중세시대 유럽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전염병은 무엇일까요? 1번 장티푸스, 2번 콜레라, 3번 푸사병. 네, 이 병은 처음에 영어로 블랙데스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이름부터가 굉장히 무서운데 네. 이 블랙, 이 검은 뜻을 가진 보기를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예, 블랙. 제가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흑기사 아니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줘요, 오늘? 아, 정말 네. 예. 끄덕이게 하는 기사, 힌트였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정답들 고르셨어요? 함께 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흑사병이었습니다.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서 패스트균이 쥐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전염병이래요. 갑작스러운 발열과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특징이고요. 최근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 환자가 발생해서 흑사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검은 죽음을 몰고 온다는 뜻의 이 흑사병은요, 중세시대, 14세기 중세시대에는요, 또 3분의 1의 많은 유럽 인구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흑사병 발병 소식에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흑사병의 특성상 우리나라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없지만요, 중국 여행하실 때 개인 위생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 바로 우리말 문제입니다. 발음 표기법 어떤 걸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3, 2, 1. 다음 중에서 붙게 하거나 서로 맞닿게 함을 뜻하는 말의 발음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2번 두 개 나왔는데요. 어떻게 쓰는 걸까요? 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예, 문제 속에 오. 답이 있습니다. 네. 예, 문제 붙게 하거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어머, 그렇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네. 답이 다 보인다니까요. 아이고 세상에 고맙습니다. 요거 모르고 갸우뚱하고 계셨을 분들 계실 텐데요. 붙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보여주세요. 1번 요렇게 했습니다. 맞다 떨어지지 아니함. 불이 올맛하기 시작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메모를 붙이다, 장작에 불이 붙었다처럼 쓰고요. 한편 붙이다, 요건 편지나 물건 따위를 상대에게 보내거나 어떤 문제를 다른 곳으로 넘김을 뜻하는 말이죠. 편지를 붙이다, 안건을 회기에 붙이다처럼 씁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 두 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저희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 두 분을 발표해 주시죠. 자, 풀로 딱 하니 붙인 것처럼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8997번님, 6053번님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선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는데요. 앞서 그 옷 정리하는 방법 알려주시느라 그 패딩 네네. 바리바리 이렇게 싸우셨잖아요. 어우, 그 들고 가기 좀 무겁겠네요. 아유, 저희 다 스텝들 오신 거예요. 오늘 날씨 그랬어요? 춥다고 하니까 다들 잘 챙겨 입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도 두툼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추울 거래요. 네. 자, 지금까지 이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 구경 중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곳곳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이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민속 소싸움이죠. 그럼요. 그런데 사실 재미도 재미지만 그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요. 일제강점기 시대 그 울분을 발산하기 위한 뼈아픈 과거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126회째를 맞는 진주 소싸움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진주로 가보시죠. 여행 왔다가 여기 들렸는데요. 힘이 그냥 불긋불긋 섞입니다.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진주 민속 소싸움 경기가 펼쳐졌던 지난 주말. 이른 아침부터 육중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꼬마 됐어요. 내가 못생겨 꼬마 그냥 놔둬 있어. 20년 넘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소가 출전하면 굉장히 내가 긴장이 돼서. 출전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한 시간 앞에 와야 소들이 안정하나. 그러면 소 안정되네. 소좀 끓여줘야 되자. 내 매야 되자. 먹고 나면 돌리시 되자. 그럼 사람이 돼. 피곤해서 뭐라. 웬만한 사람은 못한다.
고려 말 남강 백사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진주 역사에 한 획을 그어온 민속 소싸움 대회. 진주 싸움은 발행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응답을 받고 싶게 울분을 발산하기 위해서 소를 뚫고 나서 마을 단위로 이제 그 소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28회인가 120회 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경기 시작 전부터 예사롭지 않은 울음소리.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내는 이른바 고래빼기다. 댐비 보소 내가 길어야 되고 등이 이렇게 길어야 되고 다리가 약간 낮아야 되고 눈만 보세요. 눈이 틀리잖아요, 다른 소하고. 눈이 좀 하나 와이사트랑 좀만해. 고약스럽게 좀 사나운 이런. 커다란 눈망울 뒤에 숨겨진 야성미 넘치는 눈빛. 거기다 싸움소의 명무기. 투박하고 단단한 뿔까지 갖췄다면 오케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힘겨루기인 만큼 뿔의 모양에 따라 소의 전투력과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데. 자, 악바리 필살기는 뭡니까? 매도 잘 주고 보통 그네보다 불로 잘 걸지 잘 떠고. 그럼 싸움소는 무조건 쑥놈이 해야 됩니까? 쑥놈. 자기가 대장하는 거 아니야. 동도 보시고 있어. 그리고 태능 선수촌 못지않은 철저한 선수 관리. 소가 싸움소 등록이 되면 이름을 파요. 등록이 안 돼서 출전이 안 돼요. 이름이 우습구나야. 어머니 이름이 사람하고 똑같다. 호주가 바뀌어도 많으면 가고. 이래봬도 나 이름 있는 소야. 패배 특히 이야기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드디어 선수 입장. 자, 신발 오른에 부딪고. 자, 오늘 전 경기가 시작되네요. 독감 한 방에 막으면 쭉쭉. 안차, 두, 안차. 이거 조이가 좋아야 된다. 묵직한 뿔의 대결에 모래판 위를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 아차완 투 악토리 으르자 가자 가는 거나야 아우요 600kg에서 700kg까지 병종, 700kg에서 800kg까지는 얼종. 가만 눌려서 가만 돌리는 게 있고 돌아가면서 가만 돌리는 게 있는데 뿌리 비녀 뿌리 때는 비녀뿌리 여인이 비녀를 꼽아 비녀뿌리 때는 가만 돌려야 되고 자 너무 좋은 뿔은 찍어야 됩니다. 잡으시고 울산에서 지금 우리가 여행 왔다가 여기 들렸는데요. 소싸움 진짜 처음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젊은 배기가 넘쳐 흐르고 힘이 그냥 불긋불긋 섞입니다. 소하고 싸우고 밀고 닦기가 그 재미를 보는 게지. 이거 말로 오건데 소싸움 하는 그거 보고 오지. 현란한 액션이 없어도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 가자 어디로 가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측 불가 각본 없는 드라마가 바로 소싸움의 묘미. 지금 대가오는 어디 가노 이겨서 이제 지금 보러 오신 거예요? 네. 저 처음 왔는데 재밌네요. 이 기술이 진짜 좋은데 정말로 이 손은 와 진짜 이렇게 큰 손 처음 봤네. 머리가 진짜 좋네. 영리한데 진짜 정말로. 한편 경기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대결이 있었으니 우승 이력부터 남다른 기백이의 경기. 기백이가 이길 거라고 다 이야기 안 하던가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돼지 운이 나쁘거나 이런 것도 뭐 없고. 저는 뭐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시작과 동시에 기백이의 기선제압. 안 되겠다 싶을 땐 쿨테가 답이다.
역시 참 또 소문난 장시 또 감상해야 되는. 이처럼 뿔 한 번 못 맞대고 끝나는 경기도 있기 마련. 아버지 오늘 집에 가 있시다. 오늘 집에 가야 내일 또 일 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라. 네, 소들은요 딱 들어서 지가 눈싸움을 딱 해서 이거는 한번 해볼마다 하면 딱 싸우는데 들어와가 지 마음에 안 들고 아이가 깨갱하면요 바로 도망갑니다. 그만큼 소들이 영리하다는 거죠. 그렇다가도 일단 한번 붙었다 하면 엄청난 근성을 자랑하는 싸움소들. 뭐 내 꿀밤 맛 좀 보고 싶나? 아주 그 고정으로. 늑대. 근데요, 그래도 아버지가 싸웁니다. 이럴 때 이런 잘하고 가자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속아요. 가자 군대를 잘하면 뭐 좌측으로 가고 이러고 이쪽으로. 이거는 뭐 아무나 자석하고 따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 난 이 손 탐나게. 순박한 소들의 화끈한 반전 매력. 한치의 망설임도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정직한 모래 위의 승부. 진주에서 기다리겠소. 네, 꿈뻑꿈뻑 이 커다란 소의 눈망울을 보면은 네. 전혀 싸움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이 소에게도 이 싸움 본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경기에 출전하는 소들 이름이 다 있고 저는 더 재밌었던 점이 이 각자 이 필살기가 있다는 네. 거예요. 예, 소들도. 그럼요. 그리고 또 철저한 선수 관리를 통해서 민속 소싸움 경기의 전통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경기 뒷얘기도 재밌고 이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해내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그래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눈을 뗄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이 소싸움 직접 가서 보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러고 보면 올해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았는데 네. 실천은 몇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달력도 2장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연말 분위기가 나면서 날씨까지 더 쌀쌀해지니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더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럼요. 또 겨울이 되면 필요한 것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이럴 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겨울뿐만 아니라 그런데 1년 내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치는 분이 계셔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만든 모임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고 봉사를 하고 계신 사랑의 사다리 봉사단인데 올해 저희 대전 MBC 한빛대상 사회봉사부문 수상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8천여 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봉사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의 사다리 봉사단 유희자 봉사총괄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그 봉사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먼저 네. 저희 생방송 아침 좋다 들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시 한번 저희 대전 MBC 한빛대상 사회봉사부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기 한빛대상은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봉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받은 것 같은데요. 누군가 이렇게 혼자 해서 받은 상이 아니고 네. 이렇게 우리 모두 함께여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니까 뿌듯하고요. 네. 저희 단체가 그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그 한빛대상 이 사회를 봐서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상금을 받잖아요. 오, 네. 자, 그 상금 어떻게 쓰셨나요? 상금은 봉사 기금으로 쓰려고 지금 지금 쓰고 있고 예치해놨습니다. 봉사기금. 봉사기금. 역시 봉사기금으로 또 쓰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네, 이 사랑의 사다리 봉사단이 2016년 SNS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네. 2016년 8월 8일 그 개설한 지 7시간 만에 1,000명이 달성됐고요. 네. 1년 만에 5,000명. 그리고 지금 현재 8,300여 명이 가입을 했는데요. 네. 작년에는 사단법인 그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봉사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봉사 활동의 내용도 좀 다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SNS에 그 봉사 일정이 올라오면 예. 그 시간 되시는 분들이 참석 댓글을 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봉사단체는 8개로 되어 있는데 예. 미용봉사나 반찬봉사, 뭐 그 공연, 나눔 등 그 8개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한 달에 20번에서 25번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뭐 삼계탕, 짜장면 봉사도 있나요? 네, 짜장면도 하고 삼계탕도 하고 통닭도 하고 다 해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주로 여기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 보면은 일단 저는 봉사하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일 것 그럼요.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네. 들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십니까? 기존에 그 봉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네. 거의 시간이 많으신 그 주부님들이 많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세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개인 시간을 좀 자유롭게 네. 쓸 수 있는 분들. 네, 예. 맞습니다. 이 3년 동안 대전 곳곳을 다니시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대전에는 그 보육원이 11개, 그 지역 아동센터가 142개, 그 경로당이 78개, 노인회, 그리고 저기 다문화 가족, 장애인 단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배봉사나 집수리 봉사, 삼계탕, 짜장면 그런 것들을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세요. 네.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한 가지 조금 이게 걱정이 되는 점이 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 봉사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경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점인데 어떻습니까? 네, 다른 봉사단체는 관에서 이렇게 무슨 지원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구청이나 시청, 지자체의 그 도움을 받지 않고 그 회원들이 네. 십시일반 그 봉사 기금을 내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만원의 행복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그 한 2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가 먹거리 장터나 네. 그 김장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시일반 오. 예, 경비를 걷어서 그 봉사 활동까지 하고 계시고. 예. 네, 그렇군요. 지금이야 뭐 8천여 명의 정말 많은 회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만요. 처음에 하셨을 때는 많이 안 계셨을 거잖아요. 그때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에 이제 그 사무실을 그 개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를 못 내가지고 독촉을 받은 적도 있고 예. 반찬 봉사 장소가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 밖에서 반찬을 만들어갖고 이제 배달을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네. 사무실에 여직원이 없으니까 저희 대표님이 혼자 그 여직원 그 저기까지 다 하다 역할까지 보니까 다 하시고. 네, 예. 되게 힘드셨다고 하는데 현재도 지금 여직원은 없고요. 봉사 반찬 봉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좀 아직까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SNS를 개설하고 나서 많은 홍보가 돼서 회원 수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오기까지 어려움도 또 많았을 것 같고요. 예. 네, 저희는 봉사를 갔다 오면 후기를 써서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검색이 되도록 해시태그를 달아놓고요. 네. 그리고 여러 SNS 거기에 공유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네, 해오셨군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자, 그런데 그 지금 사랑의 사다리 이 봉사단 어떻게 보면 이게 총괄적으로 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까지 봉사해 오신 시간 어떻게 좀 얼추 계산해 보셨어요?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계산이 3년 될까요? 동안 1000시간을 넘게 했어요. 1000시간. 네.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봉사를 해야 네. 1000시간이 넘는군요. 네. 지금 1000 몇백 시간 되는데 예. 그 봉사를 1000시간 넘으면 금장이 또 나와요. 그거는 저희한테 무슨 혜택이 꼭 있어서 라기보다는 저희한테 자신감을 주는 거죠. 많이 봉사했다고. 그렇군요. 예. 그래 봉사 이제 활동하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감동받은 그 봉사가 있어요. 기억이. 네,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반찬 봉사를 하면 그 배달을 하시는 그 회원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 회원분이
엄청 어려운 분이 계시니까 한 번만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실사를 나갔는데 정말 연세가 높으신 농아인 분이셨어요. 예. 근데 비닐하우스에 그 추운 날 그 모기장을 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저희 대표님이 SNS에 금방 올렸어요. 그 실상을. 올리니까 저희 회원들이 뭐 후원 물품을 주겠다. 예. 전기장판이나 뭐 그 따뜻한 옷, 이불 등을 준다고 막 이렇게 올라와서 예. 저희 전기봉사 단장님이 계세요. 예. 네. 그분과 이제 여러 봉사자들이 가서 전기 판넬을 깔고 천막을 치고 이불을 피고 막 이랬는데 나오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네. 근데 마음은 진짜 그날보다 더 따뜻한 날이 없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네. 예. 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아,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봉사가 생각은 많지만 딱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요. 예. 네, 이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아이들 어렸을 때 관변단체 봉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선진질서나 뭐 여성 자율방범대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애들 키우다가 이제 네. 보니까 좀 쉬고 있었다가 아는 언니가 어느 날 사랑의 사다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회원들이 너무 밝고 긍정적이고 막 정말 분위기가 좋아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같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예. 야, 열심히 했다고 또 봉사 단장까지 네.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거의 매일 봉사를 네. 하시다 보면은 뭐 육체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또 나만의 시간을 갖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주변 가족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걱정하지 않나요? 네. 네, 제가 사실 봉사하기 전에는 몸이 정말 안 좋았어요. 네, 예. 막 대상포진이 6번씩이나 오고 막 그랬는데 정말 이상하게 그 봉사를 하면서 네.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갈 때 막 피곤함도 없고 막 이러니까 예. 집에 가면은 항상 웃는 얼굴로 들어가니까 집에 있을 때는 매일같이 아파 했는데 예, 예.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으면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막 적극 응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봉사가 만병통치약이네요. 야. 네. 네. 아, 봉사를 통해서 정말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몇 년 조금 남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봉사들 더 많이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그냥 어디 그냥 소외계층이나 그 어디 저기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서 불러주면 언제든지 뛰어갈 준비가 돼 있고요. 봉사 기금 마련 그 김장 배추를 담아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있다면 네. 정말 사무실과 그 반찬 봉사할 수 있는 주방 그게 같이 붙어 있는 곳 그거 마련하는 게 정말 큰 바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유희자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봉사 활동 한번 참여하고 싶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가족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포털 사이트 그 초록창에 네. 사랑의 사다리를 검색하시면 저희 단체가 나옵니다. 네.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사랑을 함께 나누실 분들 있으면 대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다리만 이렇게 딱 쳐보면 네. 그 사이트가 나오는군요. 네. 예. 네, 우리 단장님 덕분에 우리 스튜디오가 사실 조금 추웠잖아요. 예, 아주 예. 훈훈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사랑의 사다리 유희자 봉사 단장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찬바람에 집 밖을 나서기 두려울 정도입니다. 북서쪽에서 한기가 내려온 데다가 복사냉각까지 더해지면서 대전은 올가을 최저기온 영하 2.1도를 기록했는데요. 낮 기온은 9도에 머물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낮아 춥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기질만큼은 청정하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낮에는 대전이 영상 12도까지 올라서 예년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모레 낮에는 대전이 17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천안 6도, 세종 8도, 대전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홍성 7도, 보령 8도, 부여 9도로 전망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1.5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는데요. 절기 소설인 모레는 대전의 낮 기온이 17도, 토요일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따뜻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비포 앤 애프터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5646번님, 우리 큰아들에게 가장 큰 변화의 계기, 군 입대. 전에는 놀기 좋아했던 아들이 야. 제대 후에는 자기의 꿈을 찾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그래요. 오. 남자라면은 네. 군대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예, 그래야 철이 좀 듭니다. 네. 0320번님, 저에겐 결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결혼이 제 2의 인생이다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결혼은 전투다라고 오. 하는데요. 그런 전투 생활도 이번 주말이면 1년을 맞게 된답니다. 야. 이경림 씨도 어떻게 전투 생활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03번님, 저의 개화기는 결혼 후 아이들 태어나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점점 커가는 모습도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 발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매일 배우게 됩니다. 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엄마가 된 이후에 이렇게 더 여유로움과 네. 어떤 배려심을 더 키울 수가 있죠. 예. 3938번님, 앞으로 50일 후면 50살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100년 가약을 맺고 둘만의 제주 여행을 택했네요. 50살, 이제 새 시작의 신호탄을 쏘며 더 멋지게 살려고요. 친구야, 사랑한다.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두 남성이 100년 가약을 맺었다고 와.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그 멋진 우정 네. 예,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0180번님, 저희 전환점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보이면서 활짝 웃는 남편, 그리고 예쁜 가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예, 전환점, 남편과의 결혼. 그럼요. 표현 좋습니다. 0587번님, 청순 가령형이었던 제가 두 딸의 엄마로, 아내로 억척스러운 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 슈퍼 우먼이 됩니다. 네, 청순 가련형에서 네. 슈퍼 우먼형으로. 와. 예. 지금은 뭐 슈퍼 우먼형에 더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0426번님, 제 인생의 전환점은 조카들이 생긴 이유 같습니다. 늘 막내로 어리광만 부리던 제가 고모, 이모가 되면서 어른이 됐습니다. 이야. 조카들, 이 고이모 더 잘 놀아줄게. 네. 바쁘겠네요. 고모 역할하냐, 그러니까요. 이모 역할하냐. 예. 자,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시기에 대해서 가족 여러분의 사진 사연 받아봤는데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릴게요.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기획 공연, 수험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오늘 낮 11시 대전시립 연정국악원 큰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수요 브런치 콘서트 두 소프라노 정방실 박수희의 공연이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열립니다. 천지인 이정현의 개인전을 26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29회 대전 도예가 회전 반, 면, 주 1인상 차림 기획전이 25일까지 대전 서구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2019 명사초청 시민 아카데미 서재걸 박사 건강도 재능이다가 오늘 저녁 7시 계룡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고 김야천 작품 초대전이 30일까지 당진 갤러리 풀빛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이번 주는 안면도의 동쪽 천수만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대하도 어촌 마을로 떠나봅니다. 바지락 캐고 낙지도 잡고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요. 신두리 해안사구를 찾아가 자연의 경이로움까지 담아왔다고 하죠. 내일 아침을 기대해 주세요. 태안은 이 서해의 보물창고 바닷속 경주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네. 곳입니다. 그만큼 수중 문화재가 많은 곳이라는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고선박과 유물들이 많이 태안에 발견되면서요. 태안에 국립태안해양유물 전시관이 생겼는데 작년 12월에는 잠깐 보여드렸다가 이제는 다 전부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 국립태안해양유물 전시관이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입장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날씨 좀 이렇게 풀린다 싶으면 얼른 가서 네.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